말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따스한 햇살에 꽃망울이 터지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참 설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사실 겨울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제까지 정정하던 사람이 꽃구경 갔다가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오는 이유가 유독 이맘때 많은데 그 속사정을 제가 오늘 아주 진솔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겨울 추위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의 혈관에게 봄은 1년 중 가장 혹독한 심판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을 수십 년 된 고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고택의 수도관이 봄이 되어 날이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따뜻한 물이 흐르고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어있던 배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 결국 가장 약한 부위가 퍽 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해빙기 사고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의 혈관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추위를 견디느라 우리 피는 마치 슬러시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어 낮 기온이 훌쩍 올라가면 혈관이 느슨하게 풀렸다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 다시 순식간에 좁아집니다. 70세가 넘은 당신의 혈관은 이제 오랜 세월 풍파를 견디며 결이 아주 가늘어진 고운 비단과 같습니다. 이 여린 비단이 하루에도 몇 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니 혈관 벽에 붙어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길을 막거나 아예 터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봄볕은 참 따사롭지요. 하지만 그 따스함에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낮 동안 햇살 아래서 아유 따뜻하다 하며 혈관이 이완되어 있을 때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비명을 지릅니다. 나이살이더니 봄 타느라 기운이 없는 거겠지 하며 무심코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남들은 그냥 넘기는 사소한 증상들이 어떻게 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겨울 내 탁해진 피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봄나물의 숨겨진 비밀과 아침마다 심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기분 좋게 혈관 엔진을 예열하는 5분의 지혜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지금 당장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비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정보는 널리 나눌수록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내 몸을 아끼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 많은 분께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봄바람에 설레는 마음도 잠시 심장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어떻게 하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단번에 쓰러지는 장면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은밀하고 아주 기분 나쁜 느낌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은 보통 따끔거리고 쓰린 느낌이죠. 그런데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아프다기보다 짓누르고 조이는 묵직함에 가깝습니다. 마치 가슴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굵은 밧줄로 가슴팍을 꽉 조이는 듯한 기분 나쁜 압박감이 듭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공기가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소화제가 아니라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이사를 간다는 점입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 이 기분 나쁜 압박감이 목이나 턱 혹은 왼쪽 어깨와 팔 안쪽으로 스물스물 번져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치통도 아닌데 갑자기 턱끝이 얼얼하거나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가슴 답답함과 같이 온다면 그건 심장이 보내는 최후의 SOS입니다. 여기에 평소와 다르게 옷이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몸의 엔진이 멈추기 직전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거든요. 보통 좀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 하나를 드신 채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30분이 정말 생사를 가르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내 몸의 감각을 믿어야 해요. 평소랑 좀 다른데 싶을 때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거든요. 가슴이 돌덩이 얹은 것처럼 묵직하고 숨이 가쁜데 거기다 식은땀까지 줄줄 흐른다? 이건 몸이 지금 아주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호를 예사로 넘기지 않고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점 꼭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의 묵직함이 우리 몸의 뿌리인 심장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지휘 통제실이라 할 수 있는 뇌가 보내는 아주 찰나의 경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인데요. 이 신호들은 정말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곤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 영어로는 TIA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니 뇌졸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아주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바로 본영화가 시작되기 전 상영되는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발음이 어눌해졌거나 거울 속 내 입꼬리가 한쪽만 처지는 걸 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졌다가 금세 멀쩡해진 적은요?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적으로 미니 뇌졸중을 겪은 분의 3분의 1이 조만간 진짜 뇌졸중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1분 만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평생 한쪽 몸을 못 쓰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기온차 때문에 혈관이 예민해서 이런 잠깐의 마비가 더 잦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랬다 말았으니 괜찮겠지 하며 누워버리시는 게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낫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거든요. 만약 아주 잠시라도 말이 꼬이거나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그 즉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119를 누르고 응급실로 가는 것입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병원비 아까워서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가시면 간단한 처치로 끝날 일을 하루 미뤘다가 평생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내 몸의 지휘 통제실이 아주 잠시라도 오작동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내 몸이 보내는 이 정직한 안부 인사를 예민하게 알아채고 곧장 전문가를 찾아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은 이런 단호한 결단에서 지켜진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말이 꼬이는 건 그래도 내가 큰일 났구나 싶어
얼른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무 통증도 없는데 몸을 적시는 식은땀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제가 아주 짧고 강렬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여름의 운동에서 흘리는 땀은 기분이라도 개운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기분 좋은 봄날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돋으면서 옷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쏟아집니다. 통증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몸속 엔진인 심장이나 지휘소인 뇌가 멈추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 우리 몸의 비상 시스템이 작동해서 남은 에너지를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는 거예요. 마치 수명이 다한 기계가 멈추기 바로 직전에 하얀 연기를 확 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연기가 바로 여러분 몸을 적시는 식은땀인 것이죠. 정말 치명적인 건 이때 아프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조이지도 않고 머리가 아프지도 않으니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내가 요새 기력이 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고는 기운을 차려야겠다며 자리에 누워 한숨 자려고 하시죠. 하지만 그건 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라는 경고등마저 꺼진 채 엔진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식은땀과 함께 속이 메스껍거나 왠지 모르게 앞이 캄캄해진다면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건 저승사자가 문 앞까지 온 게 아니라 이미 문고리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오셨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는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이유 없이 축축해지고 기운이 쭉 빠진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도 긴박한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이 소리 없는 비명을 예민하게 알아채는 지혜가 여러분의 소중한 봄날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 식은땀의 공포, 오늘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 보면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다듬고 있는 그 푸릇푸릇한 나물들이 사실은 비싼 보약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죠. 쓴바귀와 달래가 혈전을 녹이는 훌륭한 청소부라면 우리 곁에는 그에 못지않게 귀한 봄의 보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혈관을 더 맑고 튼튼하게 채워줄 봄나물의 숨겨진 주역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향긋한 냄새로 봄을 알리는 냉이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냉이는 봄나물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봄의 산삼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냉이에 든 콜린 성분은 간에 쌓인 독소를 풀어주고 피를 맑게 거르는 능력이 타고납니다. 겨울 내내 우리 몸속에 묵어있던 피로물질을 씻어내어 기온차에 지친 혈관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1등 공신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쑥입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저녁 찬바람에 혈관이 수축해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이맘때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쑥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엽록소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겨우내 슬러시처럼 끈적해진 피를 부드럽게 녹여서 온몸 구석구석 따뜻한 온기가 돌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두릅도 참 좋습니다. 두릅은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인삼만큼이나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에 낀 기름기를 씻어내는 일종의 천연 비누와도 같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식탁 위에 명약이 없지요. 시장 할머니가 파는 두릅 한 봉지가 우리 몸의 혈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귀한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민들레도 있습니다. 들가에 핀 흔한 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민들레를 혈액 정화제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간과 담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혈액의 질 자체를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그 쓴맛이 사실은 내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긁어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그 맛이 한결 더 달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나물들을 식탁에 올리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돼지의 생명력을 내 몸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와 기온차라는 험난한 고개를 넘고 있는 내 혈관을 다독여주는 정성스러운 과정입니다.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제철에 나는 이 푸른 기운 한 젓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훨씬 더 유연하고 맑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의 혈관에게 아침이란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밤새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던 혈액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점인데 이때 밖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아침 공기는 우리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대 위에서 딱 5분만 투자해 우리 몸의 엔진을 아주 안전하게 예열하는 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추운 겨울날 밤새 차갑게 식어 있던 자동차를 예열도 하지 않고 바로 시동 걸자마자 출발시키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수명이 짧아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특히 기온차가 큰 봄철 아침에는 혈관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갑작스럽게 치솟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혈관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일어나지 마시라고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불 속에서 누운 채로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천천히 꼼지락거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인 말초 혈관부터 서서히 깨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관절들을 움직이다 보면 잠들었던 혈액순환이 기분 좋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손을 서로 비벼서 따뜻한 온기가 생기게 한 뒤 그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특히 목 뒤쪽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로가 지나는 곳이라 따스한 손길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아주 편안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결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몸에 온기가 도는 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팔다리를 쭉 펴면서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보세요. 기지개 단순히 몸을 펴는 게 아니라 온몸의 근육과 혈관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침대 끝에 잠시 걸터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1분 정도 깊게 숨을 고르며 뇌로 피가 충분히 올라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5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몸의 지휘 통제실과 심장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배려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에 혈관이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부드럽게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죠. 평소 어지럼증이 있거나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5분의 예열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내 혈관이 놀라지 않게 다독여주는 이 정성스러운 습관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품격 있는 지혜입니다. 내일부터는 눈 뜨자마자 서두르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눈 이 5분의 예열로 아주 안전하고 기분 좋은 아침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참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네요. 화창한 봄날, 꽃 구경 가는 것도 좋고,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즐거움보다 앞서야 하는 건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평온한 숨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잊지 않도록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첫째,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슴 중앙이 바위로 누르는 듯 묵직한 통증, 혀가 꼬이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찰나의 순간, 그리고 통증도 없는데 비오듯 쏟아지는 식은땀. 이건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안부 인사입니다. 둘째,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뇌졸중은 3시간, 심근경색은 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혹은 아침이면 낫겠지 하는 마음에 참는 그 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이상하다 싶을 때 망설임 없이 119를 부르세요. 우황청심환 같은 약을 억지로 삼키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셋째, 일상 속의 작은 정성이 나를 지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침대 위에서 5분간 예열하며 몸을 깨우고 식탁에는 쌉쌀한 봄나물을 올려 혈관을 청소해 주세요. 외출할 때 두르는 스카프 한 장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좋은 건 내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채주는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고민하고 계실 또 다른 분들에게 귀한 생명줄이 되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 중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시겠습니까? 아침 5분 예열하기도 좋고 오늘 저녁은 냉이 먹기도 좋습니다. 글로 남겨보는 그 다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고 이 아름다운 봄날이 끝까지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